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선업 너무 좋아요. 예, 올 한 해 24년도를 대표하는, 섹터를 말하자면, 조선업종을 꼽을 수 있죠? 그죠? 뭐, 실적이면 실적, 뭐, 수급이면 수급, 전망이면 전망, 뭐 다 좋은 섹터가 바로 실적 조선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2024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재 남아있는 이 12월 한 달 동안 조선업종이 타 업종 대비 좀 단기적 그리고 수익 관점에서도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실적이에요. 네,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실적입니다. 4, 4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뭐 단적인 예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HD 현대중공업의 예상 실적을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게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12월 달에 전체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이제 1,700억. 2024년도 12월 4, 4분기까지 합산을 했었을 때 6,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마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좀 좋아지는 4, 4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기술적 리바운딩이 끝나고 나서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시장의 수급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당연히 실적으로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압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조선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 예상 실적을 보여드렸던 바와 같은 내용들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이제 환율이죠, 환율. 플러스 알파가 바로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선사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사업 계획에 있어서 기본 환율이 1,200원이거든요. 네, 근데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었을 때 1,200원 중반 정도? 네,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1,300원을 넘어서 이게 1,400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는 중. 이미 넘어섰죠? 네, 넘어서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400원 이상의 이제 이 고환율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실적의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이 오히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신조성과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성과상승률. 성과상승률이 뭐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2025년도에는 재차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27%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2026년도, 27년도 뭔가 이제 그 인도가 되는 거겠죠? 예, 그 인도가 됨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성과 상승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우상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플러스 알파가 또 붙는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죠, 미국. 사실은 2025년도를 얘기를 할 때 이 미국의 LNG 프로젝트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발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과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 일단은 바이든 정부 때에 멈춰 있었던 LNG 수출 프로젝트가 트럼프 2.0이 재개가 되면서부터 이 LNGC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카타르를 제외한 과거 발주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2025년도 발주분의 대부분은 한국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카타르 등이죠. 그러니까 캡티브 물량 자체가 한국 조선사하고 중국 조선사하고 나눠 가졌었거든요. 한 30, 그러니까 3대 7 정도? LNG 관련해서. 근데 지금 중국은 이 미국발 수주 물량을 다 못 채우죠. 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2024년도가 지금 보시게 되면 한 50척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그럼 2025년도에는 적어도 60척 이상은 한국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부가 성과 자체에 대한 수주 물량은 지금보다도 2025년도가 훨씬 더 밝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성과도 올라가고 수주 물량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계속적으로 매 분기별로 이연되면서 쌓여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스토리들, 전망에 대한 스토리들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되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성에 있어서 좀 다소 부담스럽지만 약간 좀 장기적인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4, 4분기 전반적인 시장의, 그러니까 정부의 정치권의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뭔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장에 좀 돋보이는 수급 현황들, 실적 현황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2024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도까지 이어지면서 그래도 시장을 충분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좀 나아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조선업종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개별적인 종목들을 뜯어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은 조선업종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한 번쯤은 좀 건드려보고 싶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시간이 좀 지체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시의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 바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 콘텐츠로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와 유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약간은 좀 스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서 내가 뭘 사야 될지 전혀 뭔가 이제 감이라든지 없다라고 했었을 때 섹터를 하나하나씩 분류를 하고 공부를 하는 시점에서 조선업종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번 콘텐츠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